네, 안녕하세요. 위층에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 어떤가요? 대응은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또 선물 시장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줄고요. 또 장중 그 진동폭 있죠. 변동성의 크기도 매우 작아졌습니다. 자, 시장 대응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그 시장 상황과 또 옵션 가격 이론에 대한 부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잠시 후에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6일이죠. 자,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257.20인가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거래량도 굉장히 축소가 된 상태에서 시장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장중에 움직임 폭이 굉장히 작았죠. 이게 선물 거래하시는 분, 특히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장중 변동성이 좀 커야 됩니다. 그죠? 위아래 진동폭이 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하방 진동폭이든 상방 진동폭이든 변동성의 크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 대한 타겟이 많이 생긴다. 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전제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0.8포인트 1포인트도 안 돼요. 시장이 1포인트도 안 되는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게 좀 먹을 만한 수익이 없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매매를 안 하거나 또는 매매를 뭐 횟수를 적게 했다,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매매 횟수가 많았다, 수익에 대한 부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과연 나을까요? 자, 이 진동폭이 커야 수익이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참 어려운 장세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수록 또 준비하는 그런 또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 사실 뭐 내일 또 터질지 모른다, 뭐 이런 기대감이 항상 있는데요. 거래량이 또 죽었다 살아나면 또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게 항상 시장의 논리이고요. 비추세적인 구간에서 또 마감이 되면 추세적인 구간으로 시장이 항상 또 다시 강하게 진행이 된다. 이게 항상 반복된 시장의 진리이며 역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0.8포인트 먹을 떡이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을 떠나는 그런 투자자들도 물론 있죠. 재미없으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크게 수익을 먹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뭐 언론에서 뭐 플레이가 나오든 간에 그런 상황이 돼야만이 또 다수의 참여자가 많이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납니다. 시장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악순환으로 거래량이 또 자꾸 감소되고 축소되는 거죠. 예.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공방전을 벌여야만이 거래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의 시장 동향을 한번 쭉 준비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좀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크라이나 내전, 자,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그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느냐,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줬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한다,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악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금융시장 요동 한번 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전쟁을 인위적으로 발발을 시키든 아니면 뭐 자연적인 뭐 어떤 자연스럽게 전쟁이 발생을 하든 간에 악재가 또 호재로 되는 그런 경제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 그런 그 과거의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는 악재를 우리가 한번 겪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이후에 오늘까지의 얘기입니다. 어떤 시장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악재를 해소시켰던 것은 이제 결자 해지라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 1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전쟁을 이제 막았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다우 지수 내지는 유럽 증시가 또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최근 이제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인지 뭐 훈련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단거리 미사일 라켓 발사하는 그러한 그 도발적 행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대한민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런 동유럽이나 이제 뭐 중동 지역이나 뭐 다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악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악재가 사실 발생을 하면 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에서 아주 큰 그 요동을 치는 그리고 큰 수익을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최근에 이런 시장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좀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뭐 선물 시장이 아주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요. 옵션 시장에서는 뭐 풋옵션이 뭐 대박을 터뜨린다든지 뭐 그런 현상도 사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상적인 어떤 선물과 옵션의 거래 그런 부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뭐 주식 현물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죽고 선물 파생 쪽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죽고 그래서 이런 그 악재나 호재가 터지게 되면 거래량이 막 더블 이상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선물 거래량이 뭐 20만 주, 30만 주, 30만 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 수가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가 않았어요. 이거 시장이 많이 죽었구나. 시장이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아마 시장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진짜 글로벌 마켓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재료라고 하면 선물 거래량 뭐 20만 계약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예, 많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선물 거래 참 우리가 거래량이 핵심인데 거래량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만이 가격에 대한 위아래 진동폭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과거에 그 2003년도 또 과거에 그 1991년도 1월 걸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34개국의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대공습한 그런 그 과거의 전쟁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충격이 컸죠. 근데 충격이 큰 만큼 그 V자로 시장이 급등한 그런 아주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습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2003년도 3월 20일 미군이 이라크 침공으로 해서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단기적인 악재였지만은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단기적인 악재였지만 오히려 저 타이밍이 주식 현물에 있어서는 저점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뭐 전쟁이 뭐 빈번하게 뭐 일어납니까?
그죠? 이러한 그 글로벌 마켓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전쟁이 10년에 한 번 일어납니까? 자, 뭐 20년에 한 번 일어납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시장에 있어서는 다발성으로 나오는 재료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충격도 크고요. 큰 부분에 있어서 또 큰 사이클로 보면 저점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뭐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저점 매수의 기회다. 뭐 우량주의 하나에 서겠죠.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렇게 이런 전쟁까지 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글로벌 마켓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 사항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장기화 조짐이 있는 장기화로 갈 수 있는 내용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부분, 내가 저점 매수, 현물이든 또 뭐 옵션 투자, 선물 또 지수 저점 매수든 좋은 기회로 이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그래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써먹는 거죠. 전쟁 나면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사람 죽고 다치고 뭐 건물 파괴되고 뭐 이런 것만 뉴스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이런 불행 속에서 싹 트는 것은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뭐 저점에서 찬스, 기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그 예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수하고 이제 동향을 같이 한번 보면 러시아 증시가 그때 12% 급락했어요. 12% 폭락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2000포인트 기준 잡아서 10%만 쳐도 200포인트 아닙니까? 하루 장에서 200포인트 폭락했다. 대한민국 시장이 2000포인트 기준 잡고 10% 폭락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자, 뭐 200포인트 폭락을 하게 되면 뭐 뭐랄까요? 모든 종목들이 뭐 장대 음봉 때리고 하한가 치고 막 난리를 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러시아 증시가 지난주에 12% 급락을 하고 또 반등을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병력 철수를 하는 그러한 코멘트를 하면서 6% 급반등이 나왔어요. 동반해서 이제 이때 급락을 했거든요. 미국 증시도 150포인트 이제 급락하고 227포인트 급등 반전하는 그런 그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유럽 증시도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2% 이상 급락을 한 다음에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S&P 500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가 생긴 이래로 최고치의 값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지수 4,357포인트 최고치를 터치했고요. S&P 500 지수도 1,876포인트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악재를 아주 잘 활용하는, 그죠? 메이저들의 어떤 액션이죠. 메이저들이 악재를 잘 활용해서 또 급반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개중에는 그런 투자자가 있겠죠. 이거 뭐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뭐 매도 치고 보자, 그죠? 예. 매도 친 물량 저점에서 받아서 또 올리는 거죠. 자, 시장은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급락한 다음에 또 급반등 이런 흐름이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증시의 어떤 영향에서 중국 지난주에 이제 전국 인민대표회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지난해 성장은 7.7%였는데요. 비슷한 수치죠. 약간은 이제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증시에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악재로서 작용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오선하고 말이죠. 우리 시장의 기술적인 패턴을 보면 꾸준합니다. 일단 현재는 시장이 박스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59포인트를 2월 28일 날 고점을 터치를 했죠. 고점 터치하고 기가 막히게, 참 기가 막힙니다. 2월 28일 날 말일 날 259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윗꼬리 주면서 그냥 음봉으로다가, 살짝 음봉이지만 음봉으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시 늘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술적 지표 내지는 힘의 크기를 항상 느끼지만은 지난 이제 월, 화, 수, 목이죠. 월, 화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나왔어요. 역시 저점을 지키면 지지력을 보이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이제 갭상승, 미국 시장이 227포인트 다우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어제 같은 경우는 갭상승 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죠. 전강후약의 어떤 시세가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시장과 이렇게 같이 시세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오늘 시장도 어제의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어제의 저점과 오늘의 저점, 그 두 개의 저점을 두 번 지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장의 패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W자형 쌍바닥을 형성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바운딩이 또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과 어제의 저점 라인을 이제 두 번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장세에서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보이시면 저점을 두 번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월요일 저점하고요, 화요일 저점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향후에 장중에 또는 시장의 어떤 글로벌 마켓에 어떤 악재가 있다, 폭락이 왔다, 폭락이 왔는데 그 폭락을 상상 속으로만 이거 추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만 느끼시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그 지지 라인이 몇 포인트이고 저점이 몇 포인트고 그 지지 라인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집중을 해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악재든 호재든 간에 별 영향 없이 시장의 메이저들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는구나, 메이저의 생각이 곧 시장의 악재이고 재료이구나 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나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글로벌 마켓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는 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재료일 뿐이고 실질적인 재료는 메이저들의 생각에 달려 있구나, 메이저들의 액션, 생각과 액션이 어떤 시장의 악재가 되는 것이고 시장의 호재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 라인을 지킨다, 그러면 메이저들의 생각은 이건 호재로 받아들여지는구나, 아니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의 반등을 노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저께 월, 화 이틀 동안에 그런 현상을 이제 여실히 입증을 했습니다. 메이저들이 그런 액션을 보여준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액션을 줬어요. 지키는 액션을 좀 줬습니다. 사뭇 내일 이후의 시장 장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자, 머릿속에는 상상을 하겠죠. 상상만으로 이제 선물 거래는 참 어렵습니다. 항상 시장은 어떤 그 상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생각의 오류라는 게 분명히 나오면서 그 생각의 오류 때문에 스스로를 족쇄를 채우는, 그죠? 즉 족쇄를 채우면서 자기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 하여튼 저점을 두 번 지켰다라는 거고요. 259포인트 고점 라인이 지금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59점과 여기 255포인트 요 사이에서 이제 박스에 있다라는 그런 장세의 포지션이 현재로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59와 255의 포지션, 양쪽 상단 라인, 하단 라인에 대한 포지션, 그 이후의 상황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장중 변동성, 이 체킹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다 이렇게 살짝 입력을 시켜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립니다만, 지난 27일 날 장중 변동성이 1.7포인트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보세요. 28일 날 금요일 날 1.80포인트예요. 3월 3일 월이죠. 월 화수에서 1.9, 1.2, 1.4. 오늘 몇 포인트라 했죠? 아까 제가 최고 매매할 때? 0.9
0.8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때요? 1포인트도 안 돼요. 굉장히 변동성이 축소된 겁니다. 거래하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거래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혹자는 변동성이 적으면은, 거래하기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시스템, 제가 트레이딩,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실전에서 그 부분을 계속 적용을 시키고 있지만은, 변동성이 축소되면 또 매매하기 좋아요. 이렇게도 나와요. 변동성이 축소되면. 그 먹는 크기의 포인트는 작지만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죠. 안정적으로. 그 시그널 신호 발생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휩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휩소가 줄어들고 신호 횟수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장일단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뭐 소위 말하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이고 대박으로 터뜨렸네. 대박 한번 먹어보자. 아우 대박을 먹었네. 이렇게 하려면 이게 커져야 되는 거죠. 이 포인트가 안 돼요. 보시면 그죠? 1.7에서 변동성이 일단 뭐 축소됐다. 내 시스템은 변동성이 커져야 크게 먹는다. 내 시스템은 변동성이 작으면 휩소 거짓말 속임수 신호입니다. 휩소가 없다. 이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커야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축소됐죠.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11만 주 지난주 목. 네, 15만 주.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겨우 15만 주예요. 15만 주, 11만 주, 10만 주, 10만 주. 아마 이게 선물 시장에서 10수년간 고생하신 분 투자자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단연간 매매를 하신 트레이더라고 하시면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런 그 글로벌 마켓에서 터졌는데 그래도 국지전이긴 하겠지만 터졌는데 거래량 20만 주가 안 돼요. 굉장히 줄었단 말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몇 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8만 7천 주예요. 주가 아니라 이제 계약이죠. 8만 7천 계약입니다. 선물 계약 거래량.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축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유, 그러려니 하면서 언젠간 또 터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이것도 시장의 어떤 핵심을 읽어내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서 좀 뭔가 좀 연구 대상의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거래량이 축소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이제 거래량 8만 7천 개면 종가 배팅은 양매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양매수는 한번 해볼 만해요. 예. 근데 과거에는 잘 먹혔어요. 거래량이 만약에 10만 주밖에 안 돼서 장이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3시 5분에 이제 선물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물 옵션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이제 동시효과, 마감 동시효과에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오버나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 양매수 포지션 취하고 오버나이트를 하게 되면 10만 주 거래량이면 최저 거래량이면서 그 다음날 이 길이라든지 다다음 날이라든지 거래량 폭발하면서 한쪽으로는 방향성 크게 주고 수익을 크게 주거든요. 풋으로 주든 콜로 주든 간에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매수에 대한 성공적인 전략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장중면 누수까지 알아봤고요. 거래량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선물 시장, 뭐, 약간은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현재의 그 시황에 있어서 뭔가 좀 이 과거와는 좀 틀리다,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잠시 이제 언급을, 거래량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2월 27일, 지난주 목요일 후에 이제 시장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뭐 전야 후강이었죠. 뭐 살짝 개발락 주면서 이제 막판 거의 뭐 종가가 고가가 되는 27일 날 시장 상황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포인트가 안 되는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론 이제 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차트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과거 데이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거 데이터와 과거의 그 차트는 죽은 그림이기 때문에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반복된다라는 거죠. 예. 그 패턴이 다음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역사가 반복되듯이 패턴도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내 매매만 반복이 안 될 뿐입니다. 예. 반복이 되면 그 상황이 또 나오면 그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늘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W자형 패턴 아닙니까? 앞에서 256.25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와서 지지받고 또 바운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장중 내내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죠. 보시면 여기서 블루존이 있죠. 블루존이 두 번 형성이 된 자리가 있죠. 블루존 두 번 형성이 됐고, 그 이 얘기는 뭡니까? W자형의 쌍바닥을 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쌍바닥 허구한 날 듣지만은 아, 이게 쌍바닥일까? 잊어버리죠. 그 실전에서 우리가 장중에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 여기가 쌍바닥일까? 쌍바닥이 아닐까? 이게 사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쌍바닥 패턴, M 패턴, 과거에도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이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 왜 그 강의 내용, 내가 과거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실전에서 나는 왜 못할까? 이렇게, 이렇게 끝나고 나면, 아, 거기가 그 맥점 자리였네? 저점 자리였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실전에서 그걸 대응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그 원칙은 여러 가지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W자형 패턴 쌍바닥만 오직 보겠다. 그래서 그 쌍바닥이 깨지면 난 손절하겠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매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M 패턴만 보겠다. W 패턴만 보겠다. MW 두 개만 놓고 나는 매매를 항상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원칙만 세워도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실전에서 말은 무지하게 쉬운데 실전에서는 안 되네, 어렵네. 그럼 그 이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문제점이 뭘까요? 자기 자신한테 있겠죠. 물론 자기 자신에 있을 테고, 그러면 10명이라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10명 모두 다 문제가 있나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10명 중에 1명이냐? 2명이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내공의 차이이고요. 어떤 구력의 차이이고요. 그런 이제 차이점은 분명히 성격의 차이이고요. 이런 부분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제 27일 날 패턴이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줬고, 여기서는 돌파 자리가 사실은 나왔어요. 항상 그 W자 패턴 이후에는 돌파 자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W 만들어 놓고 돌파가 안 나온다. 진정한 W는 아니죠. 근데 그 W 만들어 놓은 그 자리는 또 안 깹니다. 돌파 자리는 이제 W를 만들면서 그 W자의 그 중간에 이제 중간 구간에 있어서 고점 자리 있죠. 그 라인을 돌파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돌파 라인, 네클라인이라고 하죠. 네클라인. 횡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클라인을 돌파하는 힘과 세기와 스피드는 강하다라는 건데, 그런 자의 돌파된. 자, 그래서 27일 날, 일단 시장은 27일 날 월말이었기 때문에, 2월 28일, 27일 월말이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했던 사실 시황이었어요. 일단 윈도우 드레싱이기 때문에 조금 올려놓고 시장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상 가능한 시황이었었죠. 자, 28일 날 같은 경우는 259포인트를 터치하고요. 그
그대로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날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시황이죠. 잘 가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종가가 저가가 되면 현물에 있어서도 이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지만은 259포인트를 터치할 당시에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올리는 속도가 빠르다. 좀 뭔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 뭐 늦으면은 10시 한 30분까지 해서 그 장 초반 전에 올리는 속도가 빠른 경우가 있어요. 뭐 올리는 거야 뭐 메이저들이 올리죠. 뭐 외국인이 올리든 뭐 누가 올리든 저는 뭐 외국인 중심으로만 보는데, 올리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그것은 물량을 매도치기 위한 물량을 막 잡아먹고 있다, 매수로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올리는 속도가 빠르면은 깨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이제 말일이죠. 말일날 자 올립니다. 259포인트까지 올렸어요. 강하게 올려놓고 이 올린 속도가 빨랐어요. 이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종가가 약간은 저가가 되는 저가 수준입니다. 저가 수준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올리는 속도가 빨랐다. 거래량이 15만 개였었는데요. 최근에 한 5일간의 거래량을 통해서 보면 요 날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어요. 15만 개가 그나마 최근 거래량에서 가장 많은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침에 올린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면 물량의 크기가 있어야 되죠. 물량을 집중적으로 쫙 올려 붙여야 되니까 힘의 크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 스피드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다소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리친 거죠. 그러니까 28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 미리 이제 메이저들은 여기서 다 이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3일 월요일 날 개발락하면서 큰 폭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올린 속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도가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붙어야만 속도도 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올린 속도와 또 거기서 빠르게 올리면서 전강 후약의 가능성을 여기서 이제 장 초반에 암시를 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개발학 큰 폭으로의 개발학 출발했습니다. 개발학 주고 문제는 254.35 이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주고서 이제 반등을 줬죠. 결국에는 시초가 라인, 그 시초가 라인 거의 갖다 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 자리에 254.35를 보면 요 자리가 3월 4일 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월화 이틀간의 저점 자리가 형성이 돼, 저점 자리 지키면서 이제 반등이 났다는 거죠. 제가 만든 이 시스템에서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에서 검은색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라인 있죠. 라인으로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 라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제가 뭐 요 그림을 만든 것은 별도의 이제 지표를 제가 조합을 해서 만든 건데, 하여튼 이 블랙 라인 구간은 하방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라인은 상승 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하죠? 내가 추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래쪽을 추종을 해야 될 것이냐, 위쪽을 추종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하단 지표에서도 이제 시그널 상으로 이렇게 그림이 적시가 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레드 존, 블루 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요날도 일단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개발한 상황인데 거래량이 11만 9천 계약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이게 터지질 않았어요. 연애 때 같으면 20만 개는 나와야 돼요. 20만 개. 20만 개 정도는 되면서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공방전이 막 벌어지면서 시장의 활발한 기운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게 최근 시황의 일단 특징입니다. 자, 3월 4일도 보시면은 10만 개밖에 안 되죠. 거래량이 10만 개밖에 안 되고요. 이날 같은 경우 아까 금방 254.35 자리 그 자리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254.65 저점을 주었거든요. 저점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쌍바닥 패턴을 주면서 이제 시장이 급등. 종가에 이제 세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종가에 딱 세게 붙여버리는데 내일 시장 반등이 오는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를 이제 많이 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거 붙이는구나. 물론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선물 매수 외국인 수급 차트도 있는데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 차트를 한번 이제 캡처를 떠와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하고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한 30분, 20분 남겨놓고요. 선물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시장이 좀 반등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수급에서 복선을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역시 어제죠. 아니나 달라요? 또 이 갭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어저께 하는 큰 폭으로 개발하 떨어뜨리면서 시장을 뭔가 이제 추세적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갭상승을 급등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선물 수급이 화요일 날 14시 한 30분 이후에 선물 수급, 매수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해서 258.50까지 고점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227포인트 급등을 줘서 이렇게 분명히 국내 시장도 급등을 줬지만은 문제는 이제 258.50 급등을 주면서 저걸 지켜야 진정한 상승 아니겠습니까? 지켜야만이. 최소한 이제 시초가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초가 라인을 살짝 깨면서 마감을 했죠. 근데 아침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상승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9시에서 10시 한 30분 사이에 그 매수 속도, 상승 속도가 빠르면은 오후장에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조금 반납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항상 보셔야 되고요. 실전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아침에 상승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258.50을 찍어놨어요. 오후장에 좀 빼는 모습. 상승 속도가 빠를 때 그 미결 증감이 있습니다. 선물 현재가 창을 보시게 되면 전일 대비 미결 증감 현황, 여기 항상 그 수치가 데이터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미결 현황, 미결 증감이 만약에 급증을 했다. 미결 증감이 통상적으로 5천에서 한 6천 개 정도, 6천 계약 정도 쌓여 있다라고 하면 장 후반에 가면 거의 그 반납을 해줍니다. 반납 한 3천, 4천 개는 나와요. 그러면 후반에 좀 밀릴 것이다. 후반에 내가 한 1포인트라도 좀 먹어보자. 후반에 0.5필에 5포인트 정도라도 좀 챙겨보자. 라고 노리시면 됩니다. 노리시면 돼요. 그 지표 이제 기술적 지표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지표의 값이 안 올라온다. 상승의 어떤 시그널이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 오후장이나 후반전에 좀 반납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도 3월 5일 수요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정말로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14시 한 40분 이런 정도부터 슬슬 흘러내리는데 막판에 이제 거의 현물 동시호가 들어가고 이런 와중에 이제 소폭이나마 급락을 주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결 증감, 미결제 수량, 전일 대비 미결제 수량입니다. 여러분들 전일 대비 미결제 수량이 5천에서 6천 정도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14시 이후에 나오든 일찍 나오면 13시에도 나오고요. 좀 늦으면은 14시 50분 현물 동시호가, 현물 시장 문 닫아놓고라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선물 트레이더를 하시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경험을 쌓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또 그 경험을 현실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은 시장이 어제 이 저점 라인
요 라인을 깨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깨지를 않으면서 오늘 시장이 흐름이 그래도 아주 그 거래량도 축소되고 아주 그 어떤 그 변동, 시장의 변동도 축소됐지만 뭔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장의 향번 여기를 과연 지키느냐, 지키느냐, 또 한 번 지키느냐, 아니면은 붕괴시키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을 탐색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 한 주간에 이제 시황하고요, 또 이슈를 잠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옵션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죠. 옵션은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내 가격, 등 가격, 외 가격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그래서 행사 가격과 현재 가격이 동일하면 등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 시장의 그 옵션 시세표, 옵션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등 가격은 항상 이제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립니다. 코스피 200 지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사모를 등 가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장, 옵션 시장을 항상 체킹을 하실 때 등 가격의 합을 항상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등 가격의 합. 전일 등 가격 합과 오늘 등 가격 합.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잠깐 나면은 이 선물이나 그 옵션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엑셀에다가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쭉 계속 데이터 정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그 현상을 자기 것으로 하나의 이제 기술적으로 자기가 매매 어떤 도구로 삼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가 양합, 등가 양합이 어제는 뭐 4포인트였는데 오늘은 3.5포인트다. 그럼 0.5포인트가 다운된 거죠. 그럼 등가 양매도를 쳤으면 0.5포인트 수익이다. 이런 자기의 이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공식화. 그러니까 이 파생 쪽은요, 데이터가 곧 생명이에요.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중 변동성이 어제는 뭐 1.725, 오늘은 뭐 0.825. 제가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정렬을 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매매의 자기 공식화 하는 겁니다. 수학 공식 뭐 A 플러스 B는 C다.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Y 이퀄 AX 플러스 B는 1차 방정식의 공식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파생에서도 자기 공식을 하나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공식을 만들려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콜 같은 경우 이제 등 가격, 콜 같은 경우는 내 가격, 언제든지 행사가 될 수 있는 거. 현재 가격이 항상 커야 됩니다. 행사물보다는 현재 가격이 항상 커야만이 언제든지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 가격은 현재 가격이 계속 작아. 행사물보다. 그러면 깡통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행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깡통으로 가는 것이고, 그걸 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풋은 이제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 얘기도 이제 풋에 대한 등가, 내가, 외가인데 풋은 또 거꾸로입니다. 물론 이제 등가격은 같은 공식이죠. 행사 가격과 현재 가격이 동일하면 등가격.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더 크다 라고 하면 이제 내 가격. 외 가격은 현재 가격이 더 크다. 행사 가격이 더 작다라고 하면 외 가격. 그럼 이제 0.01, 뭐 0.05, 뭐 이렇게 이제 외 가격으로 수치화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콜과 풋의 등가, 내가, 외가를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요거는 HTS 상에서 옵션 시세 전광판 이렇게 딱 다 있어요. 그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여기는 외가 구간이다, 이건 내가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격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0.01로 됐다.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식에서 하한가를 맞은 겁니다. 하한가를 맞은 행사물이에요. 콜이든 풋이든 현재 가격이 0.01이다. 그럼 뭐라고요? 그거는 하한가를 맞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옵션의 시간가치.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아주 단발성으로 끝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진짜 사무실에서 안방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글로벌 세계, 그 전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정보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 절대 알 수가 없죠. 일단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발성으로 마감이 된 것 같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뭐 7시 뉴스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히 제한된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에 취약하고 정보에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뭐 또 다시 또 재현 내지는 다시 또 뭐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마크 협상이 뭐 결렬됐다. 뭐 이런 거로 해서 또 새로운 문제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뉴스에 대한 부분은 체킹을 하되 그 배우나 이면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뉴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행간의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게 더 이제 더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이제 읽다 보면 그 이면이나 행간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거기에 또 이제 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뉴스 체킹은 꼭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 시장이 259포인트가 고점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난 2월 28일 날. 그리고 최근 저점은 254.35 정확하게는. 그래서 254 정도로 잡고요. 그죠? 그렇다면 254와 259포인트, 5포인트 차이죠. 5포인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해왔지만은 상단인 259포인트를 돌파주면 당연한 거죠. 265 간다. 한 번 더 5포인트 상단 라인까지 탄력을 좀 받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물론 254 하단을 우리가 좀 잡고 있는데 254 하단을 붕괴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어제 그저께 월요일과 화요일 장세에서의 저점 라인이거든요. 두 번 지킨 자리, W자형 패턴을 만들어 준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일단 250포인트까지, 그죠? 자, 254에서 한 5포인트 정도 하방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250포인트까지 이제 하단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뭐냐? 박스냐? 네, 박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87,000개, 10만 계약 미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거래량 최소 지점의 어떤 시장이 말이죠.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시장이 분명히 시초가 위로는 마감을 시켰어요. 양봉으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자, 이 선물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나 그 양봉이 미심쩍은 양봉, 뭔가 불안한 양봉, 이런 양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오늘 시장이 분명히 시초가 위로 마감이 된 양봉의 의미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뭔가 불안하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봉하면 상승, 추가 상승 가능성, 이거 내일 오히려 탄력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먼저 선입견이 들어가죠. 근데 제 경험치로 보면 미심쩍은 양봉은 그 다음날 하방 가능성이 많아요. 하방 가능성이 아니라 하방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이 좀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데 거래량이 좀 의심스럽고요. 87,000개야. 그래서 따라서 저는 내일 정도는 시장이 하방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까 장 마감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내일 시황을 좀 미리 예상을 좀 해보는 그런 이제 말이거든요.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시장의 동향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자기 공식이죠. 내 공식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근데 공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 공식은 뭔가 미심쩍은 양봉이다. 네? 거래 없이 뭡니까? 올린 거다. 거래 없이 올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위적인 거다라는 거죠. 인위적인. 자연적으로 막 매수세가 시장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서 시장을 막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냥 시장을 이렇게 받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볼 때는 이제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힘으로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죠. 외국인의 힘으로 올리다 보니까 분명히 인위적인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힘의 크기나 세기가 분명히 진행됐다. 87,000 계약과 또 0.8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장의 장중 변동성,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장중 변동성을 0.8포인트에 이렇게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이제 단돌이 한 겁니다. 시장을 단돌이 하면서 뭔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한 번은 크게 뭔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좀 두 번 지킨 자리, 오늘 저점 자리와 어제 저점 자리, 그 저점 자리가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도 이제 그렇다면 지켰으니까 상방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아까 W자 패턴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W자 패턴도 말이죠, 시장이 낙폭을 준 상태에서의 W자 패턴과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W자 패턴은 의미가 틀린 거죠. 그렇죠? 정말로 틀린 거죠. 그래서 W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어제 저점 자리, 오늘 저점 자리 두 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그 지킨 포지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죠?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준 다음에 거기서 지켰기 때문에 반등이 온 것이고요. 그죠? 반등이 온 것이고. 그러나 오늘 저점 자리와 어제 저점 자리 동일선상에 있고 지켰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낙폭을 준 상태에서의 터닝 포인트의 W 패턴으로 지킨 거냐. 그런 의미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의심적인 양봉의 모습이다. 뭔가 시장의 메이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분명히 이것은 약간은 시장의 헐리우드 액션에 의한 양봉의 패턴으로 끌고 간 거다. 저 이런 생각을 이제 장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하방의 모습을 한 번쯤 그리지 않겠느냐. 저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합니다. 물론 시장은 예측이 1순위가 될 수는 없고요. 1원칙이 될 수는 없고요. 대응이 1원칙입니다. 예측은 2원칙입니다. 근데 생각 없이 또 매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 부분 예측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시황과 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기 공식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공식이라서 항상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 끝까지 관철시키려다가 고꾸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합리적인,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 데이터가 경험치기든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이제 뭔가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자기 공식화된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Y = AX 플러스 B. 나는 매매를 A 플러스 B는 C가 나온다. 이런 이제 자기 공식을 자기가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말보다는,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천. 항상 세상의 모든 일이 말이죠, 말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실천으로 보여줘야만이 믿음이 가는 거고요,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만고의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